아빠는 누구죠? 청담 한방병원 면접실. 이사장 배정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은채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5년 전 2억을 던지며 자신을 내쫓았던 그 여자였죠. 정란 옆에 서 있는 강민재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4살 딸 할인의 심장 수술비 7천만 원. 그 돈 없이는 딸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의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란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이죠. 그럼에도 정란은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합격을 시킨 걸까요? 그리고 은채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은채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지하 방 특유의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옆 침대를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4살 딸의 창백한 얼굴. 은채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할인의 숨소리부터 확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윗칸에 할인의 심장약 4종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약병들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 휴대폰 알람을 7시 반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월세 통장 잔액 38만 원. 다음 주 납부할 월세는 45만 원이었죠. 손가락이 다른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할인 수술비 통장의 잔액은 1,824만 7천 원. 목표액 7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이 넘게 부족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도 2년 반. 하지만 할인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살려줄게. 은채는 작게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계단에서 1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비스난 처지였습니다. 편의점까지 걸어가며 수술비 대출 광고를 받지만 연 15%라는 금리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은채 씨 왔어요? 오늘도 파이팅? 야간 근무 선배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채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섰어요. 5시 반부터 8시까지. 시급 만 원에 2시간 반이면 2만 5천 원. 한 달 75만 원이었죠. 6시가 넘자 택배기사가 50개가 넘는 박스를 내려놨습니다. 은채는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며 박스를 분류했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시쯤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죄송하지만 본사에서 정한 가격이라서요. 에이, 장사 이따위로 해? 남자가 나간 후 은채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휴대폰으로 집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할인이 뒤척이는 모습이 보였죠. 8시 반.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할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은채는 할인을 안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흰죽을 꺼내 데우고 삶은 계란 노른자를 올렸습니다. 심장에 부담 안 가는 식단이었죠. 할인아, 약 먹을 시간이야. 할인은 익숙하게 약 4알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 먹으면 심장 아저씨가 튼튼해진대. 응, 알아요. 할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은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9시 반.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할인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할 거야. 할인아, 너무 뛰면 안 돼.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
알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4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다는 게 은채는 가슴 아팠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할인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요양병원에서의 6시간. 80대 할머니 환자를 돌보며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 침대 시트 갈기. 점심시간 10분 동안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채야,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은채는 애써 웃었지만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오후 3시 2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할인이가 운동장에서 쓰러졌어요. 은채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제 딸이 응급 상황입니다. 조퇴해야 해요. 그럼 오늘 일당은 못 받는 거 알지? 네. 죄송합니다. 택시로 20분. 12,000원이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할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은채는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의사가 복도로 불렀습니다. 심장 판막이 더 좁아졌습니다. 6개월 내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가 7천만 원입니다. 대학병원 속에서 드릴게요. 저녁 6시. 할인을 업고 버스를 탔습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나 죽어.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6개월 안에 어떻게 마련하죠? 집에서 할인을 재운 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할인이 깰까 봐요. 밤 10시. 노트북으로 간병인 구인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청담한 방병원 VIP 병동 간병인 급구 월급 500만 원.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면 1년에 6천만 원. 1년이면 수술비를 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남구 청담동, 재벌들만 다니는 병원. 자신을 뽑을 리 없었죠. 그래도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어요.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격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밤 11시. 할인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2번 꺾였어요. 이중관절. 5년 전 민재도 그랬는데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상관없었어요. 할인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약속해.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할인 곁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5시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숫자들만 맴돌았습니다. 7천만 원, 1,824만 원, 6개월. 사흘 후 아침 8시. 은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청담한 방병원입니다. 11월 18일 오전 9시 반 면접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할인이 옆에서 죽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은채는 애써 웃으며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면접 날 아침. 은채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5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민재를 만나던 시절에 샀던 거였죠. 옷에서 묵은 냄새가 났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할인아, 엄마 오늘 중요한 면접 보러 가. 할머니가 와서 돌봐주실 거야. 엄마 예뻐요. 할인의 말에 은채는 웃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 화장으로 가렸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청담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나서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고급 외제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명품 매장의 화려한 쇼윈도가 거리를 빛냈습니다. 은채는 걸으며 자꾸만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청담한 방병원은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은채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대리석으로 장식된 고급 호텔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친절하지만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간병인 면접 보러 왔습니다. 5층 회의실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저쪽입니다. 복도를 걷다가 은채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병원 속의 사진이었죠. 그런데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청담한 방병원 원장 강민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 5년 전보다 성숙해진 얼굴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민재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은채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재. 5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도 서류를 들고 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쯤 흘렀을까요? 민재의 입이 열렸습니다. 은채? 은채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나쳐 걸어갔어요. 잠깐. 민재가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채는 팔을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저 면접 늦었어요. 서은채 맞지? 왜 여기? 은채는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민재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경력자들이었죠. 은채가 제일 어렸습니다. 저 애는 왜 왔어?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구석자리에 앉아 이력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여기 이사장님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작년에 3명 면접 보고 다 떨어졌대요. 옆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은채는 더욱 긴장했어요. 9시 40분. 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은채님 들어오세요.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테이블 맞은편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한복을 입은 여자. 우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그 순간 알아봤어요. 배정란. 5년 전 자신에게 2억을 던지며 떠나라고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정란도 은채를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앉으세요. 정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어요. 경력이 5년이시네요. 주로 어떤 환자를 돌보셨나요? 인사팀 과장이 물었습니다. 주로 노인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 간병 경험 있습니다.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간호부장이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은채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할인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정란이 입을 열었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은채는 정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난도 은채를 응시했죠. 미혼입니다. 자녀는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은채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참으며요. 아이 아버지는요? 정난이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님, 그건 개인적인 질문은 면접과 무관하지 않나요? 은채가 정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반박했습니다. 정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됐습니다. 정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경력이 좋네요. 합격입니다. 네.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부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사장님,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제 결정입니다. 서은채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은채는 멍하니 정난을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을 뽑는 걸까요? 5년 전엔 그렇게 쫓아냈으면서요. 정난의 차가운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겠다고요. 면접실을 나오자 다른 지원자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봤습니다. 간호부장이 나와서 말했어요. 서은채 씨만 합격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실망하며 떠났습니다. 은채는 합격 통보서를 받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채야. 민재였습니다. 은채는 뒤돌아봤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로 거리를 뒀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어요.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사라진 거야? 개인적인 대화는 사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민재가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죠. 1층 로비. 은채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인 사진을 봤어요. 할인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수술비 모을 수 있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왜 정난이 자신을 뽑았을까요? 그리고 민재.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1년만 참자. 돈만 벌고 나가면 돼. 은채는 일어나 병원을 나섰습니다. 청담동 거리를 걸으며 명품 매장 쇼윈도를 지나쳤어요. 화려한 옷들, 비싼 가방들. 은채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할인만 살리면 돼. 집에 도착하자 이웃 할머니가 할인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달려왔어요. 은채는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아, 엄마 좋은 곳에 취직했어. 그럼 이제 내 심장 고칠 수 있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고쳐줄게. 저녁을 먹이고 할인을 재운 후 은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야경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민재, 넌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난 여전히 여기 있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늘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민재가. 은채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끄고 할인 방으로 갔습니다. 할인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죠. 1년만 버티자. 그러면 끝이야. 하지만 은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8시. 은채는 새로 산 연한 분홍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가슴에는 서은채라고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인을 유치원 버스에 태운 후 지하철을 탔어요. 청담역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민재와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 후문으로 들어가 직원 출입구에서 타임카드를 찍었습니다. 8시 27분. 3분 일찍 도착했죠.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호부장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50대 간호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VIP 병동 5층에 배치됩니다. 여기는 재벌, 정치인들만 오는 곳이에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장은 항상 단정하게. 환자에게 먼저 인사하고 사적 대화는 금지예요. 특히 이사장님 환자들은 조심하세요. 실수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간호부장의 말에 은채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직원증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5층에 도착하자 고급 호텔 같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환자 병실마다 개별 거실과 침실, 욕실이 있었어요. 은채는 70대 재벌 회장 부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기 처음이지? 긴장 풀어. 환자분 착하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료 간병인 김숙희가 말했습니다. 은채는 숙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 간병인 서은채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 젊고 예쁘네. 잘 부탁해요. 은채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환자에게 아침 식사를 보조했어요. 죽을 떠먹이고 약을 챙겼습니다. 환자가 물었어요. 아가씨는 결혼했어요? 아니요, 미혼입니다. 아이는 있어? 은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어머, 그럼 혼자 키우는 거야? 힘들겠네. 괜찮아요. 딸이 힘이 돼요. 은채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할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1시쯤 환자 침대 시트를 교체하려고 린넨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았는데 흰 가운을 입은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은채야, 잠깐. 원장님. 은채는 존댓말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왜 그렇게 대해? 우리 사이 같은 건 없어요. 저 일해야 하니까 비켜주세요. 은채는 민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민재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난 12시. 직원 식당은 점심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은채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채야, 여기 앉아. 숙희가 옆자리로 불렀습니다. 첫날인데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환자분이 좋으셔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장님이 직원 식당에? 처음인데? 민재는 식판을 받고 은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채는 긴장했어요. 숙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이쪽으로 오네. 민재가 은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 사람 많은데. 다른 자리에. 괜찮아요. 여기가 좋으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숙희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난 먼저 갈게. 은채와 민재만 남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은채는 불편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은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들었어. 몇 살이야?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4살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5년 전 4살 딸.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은채는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뭔가 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채는 일어섰어요. 전 개인적인 대화 안 해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재가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손 떼세요. 여기 사람들 다 봐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채는 팔을 뿌리치고 식당을 나갔어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신 차려. 넌 여기 돈 벌러 온 거야. 오후 1시 병실로 돌아가 환자 오후 운동을 보조했습니다. 환자가 물었어요. 아까 원장님이랑 같이 있었어?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요, 그냥 같이 식사했을 뿐이에요. 환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결혼 안 하셔서 여기서 소문이야. 첫사랑을 못 잊는데. 은채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오후 4시 병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회진입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은채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재는 전문적인 태도로 환자를 진료했어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원장님 덕분에 좋아요.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민재가 은채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은채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타임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에 내려가니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전딸 데리러 가야 해요. 그럼 나도 같이 가줄게. 차로 데려다 줄게. 은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까지 지하철로 40분이 걸렸어요. 차로 가면 20분이면 됐죠. 유치원까지만 태워주세요. 민재의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은채는 조수석에 탔어요. 차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 대답해줘. 20분 후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은채야. 민재가 차에서 내려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뭘 했는데? 은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억을 줬어요. 나한테 당신 곁을 떠나라고. 민재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어머니는 나를 돈 밝히는 여자로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난 거절했어. 그럼 왜 떠난 거야?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때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인이 내렸어요. 엄마. 은채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할인에게 갔습니다. 민재는 멀리서 할인을 처음 봤어요. 작고 귀여운 4살 여자아이. 할인이 은채 손을 잡고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죠. 민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 아이. 하지만 은채는 이미 할인을 데리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 은채는 병원 뒤편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의 유치원 버스가 근처 정류장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이틀간의 근무로 피곤했지만 할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5분 후 버스가 도착했고 할인이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엄마. 할인아,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인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와 자신, 둘뿐이었죠. 은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와, 우리 할인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엄마, 저기서 조금만 놀다 갈래요. 할인이 그네를 가리켰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0분만. 엄마 여기 있을게. 할인은 신나게 그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은채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오늘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은 또 4시간도 못 자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병원 뒤편 산책로를 걷던 민재가 놀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은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재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네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야호! 할인이 높이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할인에게 갔어요. 작고 귀여운 아이. 어제 유치원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할인이 그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야.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짚었어요. 은채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하지만 민재가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할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할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무릎을 보였습니다. 여기요. 피나요.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고 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인의 무릎을 닦아줬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안 아플 거야. 아저씨 누구세요? 할인이 민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나는 의사 아저씨야. 여기 병원에서 일해. 의사 아저씨? 와, 멋있다. 민재는 할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는 할인의 왼손을 보다가 숨이 멎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2번 꺾이는 이중 관절이었어요. 민재는 자신의 왼손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2번 꺾이는 이중 관절.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모두 가진 강씨 가문의 유전적 특징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저씨 손도 저랑 똑같아요. 할인이 신기해하며 민재의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민재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 전 4살 이중관절. 안 돼. 은채가 달려와서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은채는 민재를 보고 당황했어요. 민재는 할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았어요. 은채야, 이 아이. 할인아, 집 가자. 늦었어. 은채가 할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민재가 은채의 팔을 잡았어요. 이 아이 몇 살이야? 손 떼요. 제 딸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 몇 살이냐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서워. 4살이에요. 그리고 당신이랑 상관없는 아이예요. 은채는 할인을 안아 올리고 놀이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인이 은채 어깨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의사 아저씨. 민재는 기계적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눈은 은채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자 민재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계산기를 열었어요. 2025년에서 4살을 빼면 2021년생, 2021년에서 9개월을 빼면 2020년 중반 임신, 5년 전 은채와 헤어진 시기는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럼 은채가 떠날 때 이미 민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6시. 민재는 병원 7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정란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5년 전 서은채한테 뭘 하신 거예요? 정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대답하세요. 은채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요. 정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 받고 떠났어. 2억 줬어. 거짓말이죠. 은채는 돈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아는데? 은채한테 딸이 있어요. 4살, 이름은 하린이. 정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왼손 새끼손가락이 이중 관절이에요. 우리 집안 유전이잖아요. 정란이 당황하며 책상을 쳤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 DNA 검사할 거예요. 제 딸이 맞는지 확인할 거예요. 감히 내가 허락 안 해. 어머니 허락 필요 없어요. 제 일이에요. 민재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정란이 소리쳤어요. 민재야, 돌아와. 하지만 민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7시 30분. 민재는 차 안에서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민재. 할 얘기가 있어.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하린이. 내 딸 맞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왜 묻는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해줘. 제발. 맞아요. 당신 딸이에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5년 동안.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어요? 당신 어머니가 용서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선택할 기회조차 안 준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죠?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돼. 이제 내가 책임질게. 필요 없어요. 5년 동안 잘 키웠어요. 하린이. 건강해? 은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채야? 무슨 일 있어? 하린이 심장이 안 좋아요. 수술 받아야 해요.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야?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모을 거예요. 내 딸인데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당신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방해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 몰래 할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은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요. 할인이 주치의가 되게 해줘. 내가 직접 돌볼게. 오랜 침묵 후 은채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할인이한텐 아직 비밀이에요. 왜? 아빠가 생겼다가 또 잃으면 할인이가 상처받아요.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룸미러에 비친 자신의 빨간 눈을 보며 민재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할인이 주치의 되기, DNA 검사, 수술비 준비.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민재는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병원 인사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원장 권한으로 은채의 직원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였고 비상 연락처라는 비어 있었어요. 가족관계에는 딸 서아린, 2021년생, 4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울대병원 의료협력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서아린을 검색하자 기록이 나왔어요. 진단명은 선천성 심장 판막 협착증. 최근 진료 기록은 2025년 11월 10일 응급실 내원이었습니다.
의사 소견에는 판막 협착 진행, 6개월 내 수술 필요라고 적혀 있었고 수술비 견적은 7천만 원이었어요.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원. 은채 혼자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은채 급여 정보 좀 알려주세요. 월급 500만 원, 세전 기준입니다. 세후 약 42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저축이 가능할까 말까였습니다. 7천만 원을 모으려면 3년이 걸렸죠. 하지만 할인에게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시간이 없어. 11시. 민재는 병원을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봉천동으로 향했어요. 강남에서 관악구로 가는 30분 동안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급 건물들이 낡은 주택가로 변했죠. 좁은 골목길 끝에 반지하 빌라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갔어요. 녹슨 철문에 깨진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신문지로 막아놓았더군요. 문 앞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 시든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살았구나.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00m쯤 떨어진 곳에 24시 편의점이 있었어요. 민재는 편의점 직원 명단을 봤습니다. 서은채 야간이라고 적혀 있었죠. 야간 알바까지. 민재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야간 알바 하시는 분 언제 나와요? 밤 10시요. 아는 분이세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오후 1시. 민재는 할인의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초록별 유치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한 방병원 원장 강민재입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원장님이 왜 여기에? 서아린 어머니가 저희 병원 직원인데 할인이 건강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죠. 그런데 심장이 안 좋아서 격한 운동은 못해요. 어머니가 단단히 신신당부하셨어요. 아버지는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은채 어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 2개 하시더라고요. 민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운동장 벤치에 앉았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할인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할인은 조용히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렇게 조용히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오후 3시 민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7층 이사장실을 찾았습니다. 또 왔어? 정난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5년 전 은채한테 정확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 또 하려고? 할인이 제 딸 맞아요. 제가 책임질 거예요. 정난이 책상을 쳤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아. 격이 뭐가 중요해요? 제 딸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뭐? 아프다고? 심장병이에요. 6개월 내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정난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돌아왔어요. 그럼 수술비나 대줘. 하지만 결혼은 안 돼. 전 어머니 허락 필요 없어요. 35살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이 병원 이사장이 누군지 잊었어? 그 여자 당장 해고시킬 수도 있어. 그러시면 전 원장직 사퇴하겠습니다. 정난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구나. 나가봐요. 민재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오후 6시 민재는 은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할인이 얘기.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민재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할인이 상태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생후 3개월에 선천성 심장 판막 협착증 진단받았어요. 의사는 4살에서 5살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은채는 5년 동안 수술비를 모으며 버텨왔어요. 현재 저축액은 1,847만 원, 목표액 7천만 원까지는 5,15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도 2년 넘게 걸려요. 하지만 할인이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은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는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은채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어머니가 수술비 7천만 원 내가 전액 낼게. 너무 큰 돈이에요. 내 딸인데 당연한 거잖아. 할인이한텐 아직 비밀이에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왜? 내가 아빠라는 걸 알려줘야지. 나중에요. 당신과 제대로 된 관계가 정리되면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일단 할인이 주치의만 되게 해줘. 우리 병원에 소아심장내과 협력 시스템 있어. 내가 할인이 케이스 직접 관리할게. 은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DNA 검사하고 싶어. 왜? 날 못 믿어요? 법적으로 할인이 아빠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해. 은채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은채가 돌아서려는데 민재가 불렀어요. 은채야. 네. 미안해. 5년 동안 너무 미안해. 은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중요해. 너랑 할인이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될 거야. 은채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며 할인 사진을 봤어요. 할인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 민재는 차 안에서 할인 사진을 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몰래 찍은 것이었어요. 할인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토요일 오전 10시, 은채는 할인의 손을 잡고 청담한 방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여기 엄마 회사지? 할인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응, 오늘 할인이 건강검진 하는 날이야. 주사 맞아요? 할인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입 안쪽만 살짝 닦는 거야. 안 아파. 1층 로비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민재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의사 아저씨. 민재는 무릎을 꿇고 할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할인아. 기억하네. 저번에 무릎 닦아주신 분이잖아요.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그래, 맞아. 오늘 할인이 건강검진 해주려고 왔어. 진료실에서 민재는 할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입 벌려볼까? 면봉으로 할인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어요. 할인이 깔깔 웃었습니다. 간지러워요. 잘했어, 할인아. 민재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밖으로 나간 후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했어요. 두 샘플을 밀봉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제발 내 딸이게 해주세요.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1시 민재가 제안했어요. 할인아, 배고프지?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할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은채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서.
오늘은 내가 사고 싶어. 제발. 은채는 할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은 키즈 메뉴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어요. 민재 옆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의사 아저씨 옆에 앉을래요.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채는 맞은편에서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강민재야. 민재 아저씨라고 부르면 돼. 민재 아저씨, 나 오므라이스 좋아해요. 그래. 아저씨도 어렸을 때 오므라이스 정말 좋아했어. 우리 똑같네. 은채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재가 물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놀이공원 갈까? 놀이공원? 진짜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인아, 하지만 너 심장 때문에. 격한 놀이기구 안 타고 조용한 것만 탈게요. 은채는 민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에버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은 민재의 왼손, 은채의 오른손을 잡고 중간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민재와 은채의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미소 지었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어요. 민재가 할인을 백마에 태워줬습니다. 은채와 민재는 옆에서 지켜봤죠. 할인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민재 아저씨. 민재가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오후 4시 벤치에서 쉬는데 할인이 은채 무릎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민재가 할인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은채야, 5년 전 얘기 좀 해줄래? 은채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20년 5월. 기억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날 당신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요양병원으로.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란이 2억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 민재 곁을 떠나고 임신했으면 지우라고 했다는 것. 전 거절했어요. 돈 필요 없다고, 민재 씨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민재가 의사 국가고시 준비 중인데 내 때문에 실패하면 책임질 거냐고.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여자가 집안 망친다고.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때 전 이미 임신 4주였어요. 뭐? 민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 못했어요. 말하면 당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서. 전 당신이 의사 되는 거 보고 싶었어요. 당신 꿈이었잖아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은채의 손을 잡았어요. 은채야. 그래서 혼자 떠났어요. 2021년 1월 할인이 태어났어요. 혼자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할인이 처음 봤을 때 후회 안 했어요. 생후 3개월 할인이 심장병 진단받았어요. 그때부터 수술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간병인, 밤에는 편의점 알바. 5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모았어요. 민재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다 책임질게. 민재는 다짐했습니다. 할인이 수술비, 내가 전액 낼게. 그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당신 어머니가 허락할 리 없어요. 어머니 설득할게. 시간이 걸려도. 저녁 6시. 은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할인을 안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할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 자, 할인아. 현관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DNA 결과는 3일 후에 나와.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할인이는 내 딸이야. 고마워요. 사흘 후 화요일 아침, 민재의 이메일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파일을 열었어요. 친자 확률 99.99%.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정말 내 딸이야.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과 나왔어. 99.99%. 은채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할인이 아빠야. 호적에 올릴게. 그날 민재는 강남구청에 가서 친생자 인지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7천만 원을 서울대병원 수납계좌로 송금했어요. 은채가 입금 문자를 받고 전화했습니다. 민재 씨, 이거 왜 보낸 거예요? 할인이 수술비. 내가 낸다고 했잖아. 은채는 울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은채는 서울대병원에 전화해서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9시 입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채는 전화를 끊고 할인을 안았습니다. 할인아, 이제 내 심장 고칠 수 있어. 주말, 민재는 은채와 할인을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데려갔습니다. 할인은 물고기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와, 상어다. 민재가 할인을 어깨에 태워줬습니다. 은채는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민재 아저씨, 나중에 커서 나도 의사 될래요. 그래. 할인이 꿈이 의사야? 네. 아저씨처럼 멋진 의사. 난 12시. 수족관 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인이 돈가스를 먹으며 물었어요. 민재 아저씨, 질문 있어요. 뭔데? 아저씨는 우리 아빠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민재와 은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아직 이르다는 신호였죠. 아저씨도 할인이가 딸처럼 느껴져. 진짜요? 그럼 우리 가족 되면 안 돼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가 괜찮으면 아저씨는 좋아. 은채는 눈물을 참았어요. 오후 2시 올림픽 공원 잔디밭에서 할인이 뛰어놀았습니다. 민재와 은채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재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하지만 정말 행복해. 그때였습니다. 할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엄마, 가슴이 아파요. 은채와 민재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민재가 할인의 맥박을 재었어요. 불규칙했습니다. 119불러.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 할인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할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판막이 더 좁아졌네요.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돼 있어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입원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4시 할인이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은채는 할인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할인아. 곧 나을 거야. 민재는 복도에서 주치의와 상담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48시간 내 수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요? 상태가 악화됐어요. 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민재는 은채에게 설명했어요. 48시간 내 수술해야 해. 그럼 내일, 모레 아침 수술팀 준비하는데 시간 필요해. 저녁 6시 은채는 할인 옆에서 밤새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은채는 집 가서 쉬어.
싫어요. 할인이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럼 둘 다 있자. 같이. 두 사람은 할인의 잠든 모습을 보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8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란이 들어왔어요. 은채와 민재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식 들었어. 아이가 입원했다며? 어머니, 어떻게? 병원 시스템에 다 떠. 수술비 7천만 원 송금한 것도. 정란은 할인 침대 쪽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손녀였어요. 잠깐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차가워졌습니다. 민재야,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하세요. 은채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좋아. 그럼 분명히 말하겠어. 이 결혼 절대 안 돼. 결혼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할인이가 우선이에요. 수술은 내가 막지 않아. 하지만 그 후엔 이 여자랑 헤어져. 은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조용히 해.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어머니, 은채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란이 제안했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낼게. 대신 조건이 있어. 수술비는 이미 제가 냈어요. 그럼 앞으로 할인이 양육비, 교육비 내가 전부 대줄게. 은채가 물었어요. 대가가 뭔데요? 민재한테서 떠나. 할인이 데리고 외국으로 가. 은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5억 줄게. 미국 가서 할인이 키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채는 안 떠나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제 인생이에요. 제가 결정해요. 정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민재야. 그 여자 때문에 병원도 가족도 잃을 거야. 그럼 그렇게 되겠죠. 정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문을 나갔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어머니 문제야. 어머니랑 틀어지면 안 돼요. 이미 틀어졌어. 오래전부터 밤 11시 할인이 잠든 후 민재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수술이야.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잘 될 거야. 은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은채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새벽 3시 할인이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모니터 알람이 울렸어요. 할인아.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심박수 180,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응급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민재가 은채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은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심실세동. 쇼크 필요해요. 심장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거였어요. CPR 시작. 간호사가 할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민재는 밖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아, 제발. 제세동 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어요. 할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와 말했어요.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판막이 거의 막혔어요. 48시간 내 수술하지 않으면 다음엔 못 살립니다. 지금 당장 수술 가능한가요? 수술팀 소집하는데 최소 6시간 필요합니다. 오전 9시에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은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을 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작은 몸. 은채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어요. 민재가 뒤에서 은채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할인이 강해.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복도 끝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왜? 정난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심장마비 왔어요. 오늘 아침 9시 수술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최고 집도에 섭외해 주세요. 김태준 교수님, 내 대학 후배야. 네, 그분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대가는? 민재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살리고 나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안 도와줘. 어머니, 손녀가 죽게 생겼어요. 그게 내 선택의 결과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하지만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정나는 집에서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잠든 모습, 민재 어릴 적과 닮은 눈매. 정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태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7시, 김태준 교수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흉부외과 석학이었어요. 정난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난은 민재를 외면했어요. 김 교수님, 아이 상태 확인 부탁해요. 김 교수가 할인의 차트를 봤습니다. 판막이 95% 막혔네요. 위험해요. 수술 성공률은 70%입니다.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30%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시, 할인이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었어요. 은채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함께 갔습니다. 할인아,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 있을 거야. 할인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재가 은채를 안아줬습니다. 대기실에 은채, 민재, 정난이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난이 은채를 쳐다봤고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9시, 수술 시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예상 수술 시간은 8시간이었어요. 은채는 시계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민재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정난은 의자에 앉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난 12시, 수술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판막 교체 중입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은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오후 2시, 정난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만. 은채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줬어요. 5년 동안 혼자 키웠다며? 네. 힘들었겠어. 은채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괜찮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네. 오후 3시, 정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이 살면 민재랑 잘해줘. 은채가 놀라며 정난을 봤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인이 교육은 내가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정난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후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은채와 민재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은채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민재가 김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시 30분, 할인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어요. 은채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엄마 왔어. 민재는 반대편에서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나는 문 밖에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7시. 할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할인아, 깨어났네. 아파요. 조금만 참아, 할인아. 곧 안 아플 거야. 할인이 고개를 돌려 민재를 봤어요. 민재 아저씨? 응, 아저씨야.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9시. 할인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사흘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해요. 은채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가 할인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밤 내가 지킬게. 같이 있어요. 밤 11시. 할인이 잠든 후 민재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은채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러게. 놀랐어. 이제 괜찮아질까요? 그럴 거야. 우리 함께니까. 은채는 민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재가 은채를 안아줬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인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새 심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죠. 할인은 이제 살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할인의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셋이서. 민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 5년의 그리움, 5년의 고통, 이제 모두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할인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제 집 가요? 할인이 휠체어에 앉아 웃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이 지났고 회복이 빨랐어요. 응, 우리 집 가자. 은채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가 퇴원 수속을 처리했어요. 민재 아저씨도 우리 집 와요? 초대받으면 갈게. 민재가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은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시. 민재의 차로 은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방. 민재는 처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습한 공간. 할인의 작은 방에는 싱글 침대와 책꽂이,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할인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글씨들.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1시 30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이사하자. 네. 이 집은 너무 좁고 습해. 할인이한테 안 좋아. 하지만 돈이. 내가 집 구해줄게. 나 혼자 사는 집이 강남에 있어. 삼룸이야. 거기로 와. 할인이 방도 따로 만들어줄게. 은채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같이 사는 건데. 응, 우리 가족이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결혼하자.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가 깜짝 놀랐어요. 민재 씨?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서은채, 나랑 결혼해 줄래?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이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어요. 와, 엄마 결혼해요?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좋아요. 결혼해요. 민재가 일어나서 은채를 안았습니다. 할인이 박수를 치며 물었어요. 민재 아저씨 우리 아빠 되는 거예요? 민재가 할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아, 사실은 아저씨가 할인이 진짜 아빠야. 할인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아빠라고 불러. 아빠. 할인이 민재에게 안겼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할인을 꼭 안았어요. 오후 1시 민재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배정란이었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재야, 어머니가 틀렸어. 미안하다. 은채는 좋은 여자야. 할인이도 예쁜 손녀고.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좀 줘. 천천히 받아들일게. 너희들 행복해라.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오후 2시 비서실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긴급 이사회 개최 마이너스 오늘 오후 4시. 안건은 이사장 배정란 비리 의혹이었어요. 민재가 직접 소집한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오후 3시 민재는 원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란의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병원 후원금 12억 원 개인 계좌 이체, 의료 장비 구매 허위 영수증, 인건비 부풀리기. 어머니, 미안해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시 30분. 민재가 7층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왔구나. 정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어머니 비리 폭로할 거예요. 정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은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 무너뜨리려고 어머니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횡령하면서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2억 이체 기록입니다. 정란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회계팀 협조받았어요. 내가 감히 할인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이사회에서 사퇴하세요. 그럼 고소는 안 할게요. 알았어. 하지만 은채랑 할인이한텐 손대지 마세요.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라. 오후 4시 회의실에 이사 7명이 모였습니다. 정란이 들어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제 사퇴를 발표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갑자기 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장직을 사퇴합니다. 후임 이사장은 강민재 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란이 퇴장한 후 긴급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민재가 만장일치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어요. 오후 5시 정란은 이사장실에서 개인 짐을 챙겼습니다. 민재 어린 시절 사진, 원장 임명장, 할인의 병원 사진. 정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시 30분 복도를 걸어나가는 정란을 민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잘 있어라, 민재야. 어머니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6시 민재는 원장실에서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채야, 다 끝났어. 어머니는 사퇴하셨어. 내가 이사장 됐어. 민재 씨, 이제 아무도 우릴 방해 못해. 저녁 7시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담한 방병원 배정란 이사장 정격 사퇴. 아들 강민재 원장이 후임으로. 정란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9시 민재가 은채 집을 방문했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은채가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10시 할인이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할인아. 할머니는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할인이 잠들었습니다. 민재와 은채는 거실에서 손을 잡고 앉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채가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행복만 남았습니다. 1개월 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5평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와, 내 방 진짜 커요. 할인이 새 방을 보며 신나했어요. 은채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민재가 할인 방에서 침대를 조립했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오후 2시 세 사람은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은채는 거실에 소파를 배치했고 할인은 자기 방의 인형을 정리했어요. 민재는 부엌에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저녁 6시 첫 가족 저녁이었어요. 은채가 부엌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재와 할인이 테이블을 세팅했어요. 아빠, 포크 여기요? 그래, 잘했어.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할인이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죠? 그럼.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잠든 후 민재가 물었어요. 결혼식 언제 할까? 작게 하고 싶어요. 우리끼리만. 알았어. 할인이랑 우리 셋만. 어머니는 초대할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2주 후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10명뿐이었어요. 은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민재는 네이비 슈트를 입었습니다. 할인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꽃을 들었어요. 오후 2시 입장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은채가 민재의 팔을 잡고 입장했어요. 할인이 앞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단상 위에서 서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는 없었어요. 서은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강민재,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 키스. 할인이 깔깔 웃으며 소리쳤어요. 민재와 은채가 웃으며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오후 2시 30분. 식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란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어요. 은채도 긴장했습니다. 정란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후 3시 피로연에서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할인이 정란을 발견하고 뛰어갔어요. 할머니, 정란이 할인을 안아줬습니다. 예쁘게 컸네. 민재와 은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한다. 정란이 은채에게 말했어요. 할인이 잘 부탁해.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야. 하지만 후회는 해. 이해해요. 정란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놀러 올게. 진짜요? 좋아요. 저녁 6시. 세 사람은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안 가요? 너랑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신혼여행이야. 할인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6개월 후 서울대병원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심장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은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민재가 할인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할인이 다 나았대. 이제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요? 그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오후 3시 세 사람은 에버랜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저번엔 조용한 것만 탔는데
오늘은 뭐든 탈 수 있어요. 할인이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어요. 그래, 오늘은 할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민재가 할인을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출발했어요. 할인은 처음엔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엔 웃었습니다. 야호! 재밌어요. 저녁 6시 놀이공원 출구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작가가 셔터를 눌렀어요. 할인이 가운데, 민재와 은채가 양옆. 세 사람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우리 가족 첫 사진. 은채가 사진을 받아 액자에 넣었습니다. 1년 후, 청담한 방병원. 민재는 이사장으로서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됐어요. 새 간판에는 청담한 방병원 마이너스 패멀리 퍼스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는 병원 사무국장으로 일했어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장실에서 민재가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은채가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회의 시간이에요. 집에서는 여보인데 여기선 이사장님이야? 업무 중에는 프로페셔널하게요. 민재가 일어나서 은채에게 키스했습니다. 알았어, 사무국장님. 오후 1시 정란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월 1회 정기 방문이었어요. 할인이 유치원이 끝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뛰어가서 안겼어요. 우리 손녀 왔네. 오늘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그래, 할머니가 사줄게. 오후 3시 정난, 민재, 은채, 할인이 병원 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인이 정난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민재와 은채는 뒤에서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피아노 배우게 해줄까? 와, 좋아요. 은채가 민재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 다행이야. 저녁 6시. 집에서 5명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란도 함께였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다음 주에 발레 선생님 소개해 줄게. 진짜요? 고마워요, 할머니.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은채가 정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9시 할인을 재웠습니다. 민재와 은채가 양옆에 앉았어요. 아빠,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해. 엄마도. 우리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당연하지. 할인이 눈을 감으며 잠들었습니다. 밤 10시 민재와 은채는 테라스에 나와 앉았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나도.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야. 은채가 민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재가 은채를 안아줬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찾은 평화. 5년의 이별 끝에 만난 재회.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 은채는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재도 은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문 너머로 할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 심장 판막이 튼튼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세 사람에게는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민재가 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과 가족처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때론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론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성숙함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큰 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